죽음의 고비를 넘긴 우울증 환자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전상원 교수의 강연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드릴 환자분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던 50대 여성분 얘기입니다. 본인의 이 힘들었던 얘기를 특별히 우리 아침마당에서 공유해 주신다고 허락을 주셨고요. 오늘 그 소식을 듣고 오늘 현재 아침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분이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요. 너무나 주변적인 현실과 상황이 안 좋아서 정신과 의사인 저에게도 이런 일이 닥쳤다면 저도 우울증에 걸렸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분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제가 뭐든지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인 장벽에 막혀서 제가 더 해드릴 게 없을 때 무기력감과 답답함을 제가 느껴왔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분은 3년 전 코로나가 한참일 때 저한테 찾아오셨는데요. 자신을 비난하는 환청이 들릴 정도의 정신병적 우울증,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이 자주 나고 실제로 계획까지 세우고 계시는 생명이 위태로운 우울증 상태였습니다. 이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랬었습니다. 10년 전에 남편분이 이제 희소 혈액 종양에 걸리셔서 오랜 기간 투병을 하셔서 결국에 사별을 하셨습니다. 전 재산을 치료비에 다 거의 쓰셨고요. 경제적으로도 두 딸이 남겨졌는데 홀로 양육을 해오셨습니다. 네, 더 안타까운 건 두 딸을 그렇게 힘들게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어머니까지 위암에 걸리시게 됩니다. 환자분은 외동딸이기 때문에 어머님 간병을 해야 됐고 치료비를 대야 됐고 생계를 책임져야 됐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비 걱정하면서 이제 빚도 있었습니다. 예, 이미 아마 그때부터 이제 경도 우울증이 시작된 것 같고요. 하다못해 너무 힘들어서 가끔 어머니가 그냥 일찍 돌아가시면 차라리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는 본인을 보고 너무나 죄책감에 기분이 이제 우울해지는 게 반복됐습니다. 큰 딸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이제 대학에 지나가지 않고 이제 월급을 좀 더 준다는 지방 이제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게 됐는데요. 예, 환자분은 이제 큰 딸이 대학에 가기 원했고 공부를 계속 원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등록금도 못 주고 하는 본인이 너무 한심스럽고 처량하고 부모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우울감이 이제 매일 지속됐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부터가 이제 중증도 우울 장애로 발전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이분만 이렇게만 들어도 너무 힘든데 예. 가장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게 예, 또 이렇게 있어요? 생각이 많은 이제 큰 딸이 예. 교통사고로 갑자기 숨지게 됩니다. 네. 2년 전에 이제 큰 딸을 잃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환자는 남편의 자식까지. 그때까지 이제 버텼던 힘을 놓게 되죠. 본인보다 이렇게 불행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겠죠. 본인보다 더 밑바닥에 떨어질 사람도 없고 본인도 더 갈 바닥이 없다고 생각해서 본인은 이제 살 가치도 없고 굳이 살아서 뭐하냐 이제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집에 두로노만 계시고 중증도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 상태로 1년을 보내시다가 마침 그 안타까운 사연을 발견한 우리 사회복지사가 환자분을 모시고 제 외래로 오시게 된 겁니다.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네. 아니 누군가가 보살펴줄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런 상황을 당할 때 누구나 다 허물어지죠. 와. 아유, 근데 이제 사연만 들어도 제가 무너질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치료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 10년간 이렇게 힘들었는데 버텨왔다는 거,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 그걸 봐서는 이 환자분이 그렇게 약한 분은 아닐 것 같다. 힘이 있는 분이다. 왜냐하면 저라도 이런 상황이면 우울증 걸렸을 텐데 지금은 우울증에 걸렸지만 10년을 버티셨기 때문에 예전으로 돌릴 수 있다는 희망의 끝을 저는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최악의 상황에서 희망의 지푸라기를 찾아야 네, 오히려 저의 이제 방어 기제일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제가 편하니까요. 치료가 또 가능하니까요. 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경제적인 현실적 어려움과 돌아가신 분들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닥쳐왔고 이 불행한 일들을 제가 현실적으로는 뭐든지 하고 싶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없었고요. 저도 이제 무기력감과 답답함 그리고 속상함 속에서 젖어들었습니다. 아유, 선생님마저 그렇게 네. 느끼셨군요. 예.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 환자분을 만나면 평상시에 이렇습니다. 격려와 위로를 해드리고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상의를 드리는 게 저 역할인데 예. 이분의 처지 앞에서는 제가 섣부른 격려 위로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잘 될 거야라는 말도 할 수 없는 네,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더 나은 미래를 같이 그려서 상의한다는데 저도 미래가 그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어렵고. 이렇게 이분이 이제 겪은 것이 이제 주요 우울장애라고 우울증 중에 가장 심각한 건데요. 이제 급성 우울증은 이제 생각과 몸의 변화가 빨리 오기 때문에 인지도 빨리 되고 병이라고 이제 금방 알게 되니까 금방 이제 병원에 오게 되는데 이분처럼 거의 10년간 병도, 중도, 심각도로 서서히 발전되는 분은 우울증으로 발전되는 거를 시기적으로 놓치기도 하고 치료의 시기도 놓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 주요 우울장애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제 생명에 위협이 되는 중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자살 1순위의 질환 원인은 우울장애입니다. 예. 네. 주요 우울장애 환자의 우리나라에서 2에서 5%가 자살로 사망하고요. 자살 위험성은 일반인보다 13배에서 26배 가까이 높습니다. 네. 다시 이제 우리 환자분 얘기로 돌아가면요. 우리 환자분 이제 초기에 처음에 다시 왔을 때, 저희 외래로 왔을 때 이제 우울증 척도 검사를 해보니까 네. 0점이 제일 정상이고 예. 27점이 이제 가장 최고의 우울증인데 27점 만점. 예, 23점이니까 아이고. 보기 힘든 점수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이었고요. 아이고. 일단 그래도 열심히는 치료를 따라와 주셨습니다. 예. 한 달, 두 달이 지나니까 이제 환청은 좀 사라졌고 아, 다행이네요. 자살 생각은 조금 줄었습니다. 예. 3, 4개월 되니까 이제 한 23점이 16점으로 조금 어, 줄었고요. 다행이다. 그것도, 예.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낮았다고 하는데 더 희망은 없었습니다. 1년 지나니까 환자분이 11점까지 떨어졌는데 네. 더 이상 진전은 없는 거예요. 아유. 아, 그 이상이 너무 더 상황이 낮아지- 안 좋으니까요. 예. 사실 11점도 치료가 필요한 네, 상황인 거잖아요. 경도에서 중도 정도 된 거예요. 저 원체 높으니까 많이 떨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반 우울증 환자처럼 안 좋은 거죠. 예. 원체 격차가 안 좋을 때에 비해서 좋아진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의외로 1년 가까이 저랑 하면서 치료는 됐지만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로 겨우겨우 버텼는데요. 저와의 상담 과정은 별로 특별한 게 오히려 없었습니다. 뭐 어떤 상담을 하시는데요? 너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예. 네. 뭐 오늘 하루 밥 잘 드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잘 주무셔야죠. 오늘 하루 죽지 않고 한번 버텨봅시다. 그럼 오늘 하루.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혹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데 항상 그 뒷모습이 쓸쓸했죠. 아. 저는 항상 가슴이 아팠고요. 예. 어떻게 보면 버티자는 말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버티는 이유를 물어보실 때 이 말밖에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유를 못 대겠는 거예요. 예. 버텨야 되는 이유를. 그래서 저는 미뤘죠. 지금 현재 살아야 될 이유를 못 찾겠다고 하셨지만 예.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살아야 될 이유나 가치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죽어야 될 일단은 이유도 버티고 없는 있어 건데요. 봅시다. 아. 나중에는 혹시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을 수도 있다. 예. 솔직히 말은 이렇게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저도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도 그 환자가 꾸준히 선생님을 찾아뵙는 게 다행이다라는 예.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저랑 이제 치료 2년 동안 이제 점수는 더 낮아지지 않고 이제 경도에서 중증도 우울증 정도로 이제 쭉 저랑 지내게 됐는데요. 네네. 버텨가면서. 근데 이제 이분은 정말 기묘합니다. 또 어떤 상황이 또 2년 정도 있으셨나요? 이제 경과됐을 때 그래도 예. 투병을 잘하시던 어머니가 예. 위암으로 이제 또 사망하시게 됩니다. 아유. 아유, 세상 네. 편하셨군요. 예. 근데 그때는 저는 솔직히 희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겨우겨우 2년을 버텨도 죽지 않고 살기만 했는데 이제 그 의지했던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니까 아유. 저도 이제 더 이상 버텨보자는 말의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예. 무슨 말을 할지를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당황했고 속상해서 아무 말을 못했더니 환자분이 오히려 저를 위로를 해주더는 거예요. 아유. 교수님 저 때문에 너무 힘드신 게 느껴져요. 예, 저 생각보다 괜찮고요. 예, 생각보다 저기 이제는 뭐 버텨라 용기 내라 안 해도 괜찮게 지냅니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해서 환자가 선생님한테 이런 말 오히려 내공이 생기신 예. 거네요. 근데 저는 솔직히 더 긴장했어요. 아. 왜냐면 우리 정신과 우울증 환자분들이 예. 오히려 마지막의 순간 전에 오히려 평온해지시거든요. 마음이 편해지고. 그럴 수도 있고. 네, 예. 힘든 티가 안 나요. 그래서 더 당황했죠. 저는. 그래서 철렁 내려앉으면서 말문이 막혔는데 예. 그걸 보고 환자분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는 좀 마음이 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제가 남편을 사별해서 떠내보낼 때는
살리려고만 집중하고 치료만 집중하다 보니까 남편이 힘든 거를 손을 못 잡아줬고 그렇지. 대화를 많이 못했어요. 네. 그걸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투병할 때는 어머니한테 대화 많이 해드리고 옆에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더 속상하니까 현재 투병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버텨왔습니다. 저는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 우리 큰딸은 사망했지만 둘째 딸은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둘째 딸을 놓쳤더라고요. 저는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원래 살아야 될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고요.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우리 가족들과 이 세상에 가족을 위해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가치를 네. 알고 계셨군요. 저는 그때 이제 됐구나.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유,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최소 약물 치료를 하시고 자주 아이고, 오시지도 않고 다행이네요. 이제 일부러 아침마다 오신다니까 저번 달에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6점 가까이 떨어졌어요. 다행이다. 거의 진짜 다행이네. 다행이다. 거의 정상이시고 예, 예. 지금은 별 대화 없습니다. 잘 지내시죠? 그냥 뭐 별일 없으시죠가 다인 대화로 변했습니다. 예. 아마 지금 방송 보시면서 엷은 미소를 짓고 계시지 맞아요.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렇게 의사도 희망의 끈이 없고 치료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 때 현실 상황이 최악이고 똑같아도 이 생각의 관점 하나만 변해도 우울증을 회복할 수 있다는 좋은 교훈을 아유.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유 또 좋은 사례 소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